현주야, 엄마가 미안해. 항상 널 생각하고 있었어.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개의 브로치가 5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이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헤어져야 했던 모녀가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 아프지만 따뜻한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한 골동품 가게에 25살 대학생 박지민이 들어섰죠. 손잡이를 돌리자 딸랑딸랑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70대로 보이는 주인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지민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예술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학생인데요. 과제 때문에 왔어요. 혹시 6.25 전쟁 시기 유물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주인은 친절하게 가게 안쪽으로 지민을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도자기, 그림들이 세월의 무게를 담고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지민이 진열장의 오래된 물건들을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죠. 딸랑딸랑.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확실히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브로치 감정 부탁드리러 왔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인이 주머니를 열자 진주가 박힌 브로치가 나타났어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은은한 광택을 내는 아름다운 물건이었죠. 타원형 은 테두리에 7개의 진주가 마치 북두칠성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작은 탄성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브로치는 할머니가 늘 가슴에 달고 다니시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진주의 배열, 은 테두리의 문양, 심지어 뒷면의 작은 흠집까지도요. 저기요. 지민이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성과 주인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죄송한데요, 그 브로치 저희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랑 똑같아요. 순간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브로치를 꽉 움켜쥐었어요. 뭐라고요? 진짜예요. 진주 7개가 이렇게 북두칠성 모양으로 박혀 있고 은 테두리에 덩굴 무늬가 새겨져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 거랑 완전 똑같아요. 지민의 말에 주인 할아버지가 돋보기로 브로치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참 특이한 물건이네요. 특이하다니요? 여성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브로치는 1953년에서 1954년 사이에 부산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미군 부대 근처에 있던 은세공 장인의 작품이죠. 이 특유의 덩굴 문양은 그분의 시그니처였어요. 주인이 브로치 뒷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작게 JS라는 각인이 있습니다. 장석봉 장인의 이니셜이에요. 이분은 전쟁 중에도 맞춤 주얼리를 제작하셨던 분인데 특히 연인들을 위한 커플 주얼리로 유명했죠. 커플 주얼리요? 지민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당시에는 결혼 반지 대신 이런 브로치나 목걸이를 맞춤 제작해서 서로 하나씩 나눠 가지곤 했습니다. 특히 이 북두칠성 배열은 주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헤어져도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의미였어요. 북두칠성은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까요.
여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장인분이 한 가지 원칙이 있으셨어요. 똑같은 디자인은 절대 2번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주인이 지민과 여성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브로치가 또 있다면 그건 이 브로치와 한 쌍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뜻입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여성은 브로치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2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브로치가 입은 거랑 한 쌍이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석봉 장인은 전쟁 중 100여 점도 안 되는 작품을 남기셨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북두칠성 디자인은 더욱 희귀하죠.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생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3세요. 올해로요. 여성이 뭔가 계산하듯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1952년생이시겠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대답 대신 여성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혹시 할머니 성함이 최순자예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다가서자 여성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여성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주인이 황급히 의자를 가져왔죠. 앉으시죠. 물 좀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성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더니 지민을 올려다봤습니다. 학생 혹시 할머니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냥 이 브로치에 대해 할머니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성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지민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머니께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지민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이연주 동기그룹 상무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감사합니다. 꼭 연락 주세요. 이연주는 브로치를 다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지민은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간절해 하시지? 그냥 브로치인데. 하지만 지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브로치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5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온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요. 골동품 가게 밖으로 나온 이연주는 차에 오르자마자 브로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엄마인 거예요? 저녁 6시 반. 서울 노원구의 낡은 3층짜리 빌라 2층에서 최순자 할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지민아, 밥 다 됐다. 손 씻고 나와. 네, 할머니. 잠시 후 지민이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골동품 가게에서 받아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할머니와 손녀는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았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후라이가 전부였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오늘 과제는 잘했어? 네, 할머니. 인사동 골동품 가게 갔다 왔어요. 지민이 밥을 먹다가 문득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브로치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근데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신기한 일? 할머니가 늘 달고 계신 그 브로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걸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순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뭐라고? 진짜 똑같았어요.
진주 7개 배열이랑 은 테두리 무늬까지. 그 골동품 가게 주인 아저씨 말로는 세상에 2개밖에 없대요. 한 쌍으로 만들어진 거래요. 순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니? 50대 중반쯤 되신 것 같았어요. 엄청 고급스러운 분이었어요. 동기그룹 상무이사래요. 50대. 순자가 뭔가를 계산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지민은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순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분이 할머니께 여쭤볼 게 있대요. 연락처 드려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 브로치는 70대 노인의 낡은 옷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정교했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브로치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지민의 질문에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0년도 넘었구나. 헐, 그럼 할머니가 20대 때? 그래, 20살 때 받았지.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할아버지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 말고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지민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말고 다른 사랑이 있었다니요. 그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헤어졌지. 어쩔 수 없이. 순자가 브로치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브로치가 그분과의 유일한 기억이란다. 그래서 평생 달고 다녔어.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은 브로치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하기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시면 그분께 연락처 드려도 돼요? 그분도 브로치 때문에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구나.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북두칠성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태준 씨, 당신도 같은 별을 보고 계실까요? 순자는 브로치를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그날로 돌아갔어요. 그때는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쟁이 막 끝났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죠. 순자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부산의 한 미군 부대 근처 식당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곳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김태준. 사업가였던 그는 전쟁 중에도 무역업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부유하고 교양 있는 남자였죠. 그런 그가 왜 가난한 식당 종업원인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순자는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죠. 순자의 가슴에서 브로치가 희미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그것을 꽉 움켜쥐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순자 자신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에게, 아니면 자신이 버려야 했던 그 작은 생명에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순자는 브로치를 쥐고 울었습니다. 1953년 봄, 부산은 전쟁의 상처가 아직 생생했지만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 근처는 특히 북적였어요. 군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가게들이 즐비했죠. 행복식당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0살 최순자는 그곳에서 홀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야 근근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식당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양복에 반듯한 인상. 주변의 허름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죠. 어서 오세요. 순자가 물수건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순자를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혼자 오셨어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순자는 남자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남자는 메뉴판을 받아들었지만 자꾸 순자를 훔쳐보고 있었어요. 뭐 드실래요? 아, 네. 비빔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올 거예요. 순자가 돌아서려는데 남자가 불렀습니다. 저기요. 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순자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손님이 종업원 이름을 묻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최순자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준은 자주 식당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왔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순자를 바라봤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모두 떠나고 순자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태준이 마지막 손님으로 남아 있었어요. 순자 씨. 네. 오늘 일 끝나면 시간 좀 있어요? 순자는 걸레를 쥔 채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해서요. 제대로 된 식당에서요. 손님, 저는 싫으면 괜찮아요. 그냥 한번 용기 내서 물어본 거예요. 태준의 눈빛이 진심 어린 것을 순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절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근데 비싼 데는 부담스러워요. 걱정 마세요. 편한 곳으로 갈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은 예상과 달리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죠. 미군 부대에 물자를 공급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제대로 된 무역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멋지네요. 꿈이 확실하시네요. 순자 씨는요? 꿈이 뭐예요? 순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것도 좋은 꿈이죠. 태준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그 꿈 이뤄드릴게요. 순자 씨가 원한다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혼자였던 그녀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어요. 태준은 순자에게 반지 대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953년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어느 날이었죠. 순자 씨, 눈 감아봐요. 왜요? 그냥 한번 감아봐요. 순자가 눈을 감자 태준이 무언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떠봐요. 눈을 뜬 순자는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와! 작은 상자 안에 아름다운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타원형 테두리에
7개의 진주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박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북두칠성 브로치예요. 제가 은세공 장인에게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태준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똑같은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가지고 하나는 순자 씨가 가지는 거예요. 왜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은 어디서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태준이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북두칠성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죠. 순자 씨, 당신이 제 인생의 북두칠성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똑같아요. 태준 씨가 제 인생의 빛이에요. 태준이 순자의 가슴에 브로치를 직접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에도 똑같은 브로치를 달았죠. 우리 평생 함께해요. 약속해요.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북두칠성이 빛나는 가을 하늘 아래에서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태준의 가족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내가 만나는 여자가 고아 출신이라며? 태준의 집 거실에서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해? 뿌리도 없는 여자가? 어머니, 태준이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만나러 갈 거야. 어머니는 왜 이러세요? 전쟁 때문에 부모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더 안 돼.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야. 제대로 된 집안 여자를 만나야지. 어머니는 태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준의 가족은 끊임없이 압박했어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끊겠다고 협박했죠. 태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 그 사이 순자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자 씨?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기가 생겼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순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태준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순자 씨,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어머니가 우리 헤어지래요. 안 그러면 사업 자금을 끊겠대요. 순자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죠. 알겠어요.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산다는 거죠? 아니에요, 순자 씨.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해해요. 순자가 가슴의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이거 돌려줄게요. 안 돼요. 그건 순자 씨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 끝났잖아요. 순자가 브로치를 벗으려 하자 태준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요, 순자 씨. 그것만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너무 비겁해서 미안해요. 태준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할 거예요. 순자는 태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건가요? 대답 없이 태준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순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1954년 초봄, 순자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혼자 몸으로 아이를 가진다는 건 당시로서는 엄청난 수치였어요. 식당 주인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순자야, 미안한데 손님들이 뭐라 하더라. 배부른 여자가 서빙하는 거 보기 안 좋대. 죄송해요, 사장님.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순자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 순자는 작은 판잣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어요.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미군 부대 근처에서 껌이나 담배를 팔았습니다. 배는 점점 무거워졌고 몸은 힘들어졌어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순자는 혼자서 판잣집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판잣집 골목은 조용했죠. 순자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여자아이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천으로 감싸고 자신의 품에 안았어요. 하지만 난방도 없는 판잣집은 너무 추웠습니다. 이러다간 아기가 얼어 죽겠어. 순자는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까운 병원까지 걸어갔습니다.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몸으로 피를 흘리면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도와주세요. 아기가. 간호사가 달려와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산모님, 정신 차리세요. 순자는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깨어났어요. 하지만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었죠. 산모님, 계속 입원하실 건가요? 입원비가 밀려 있는데요. 간호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순자를 찾아왔어요. 산모님, 혹시 아기를 고아원에 보낼 생각은 없으세요? 고아원요? 네. 지금 상황으로는 아기를 키우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고아원에 보내시면 최소한 밥은 굶지 않고 따뜻한 데서 지낼 수 있어요. 순자는 갓난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요. 입양도 될 수 있어요. 요즘 미국 가정에서 한국 아기들을 많이 입양해요. 그럼 아기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 엄마 자격이 있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1954년 4월 15일, 순자는 아기를 고아원에 맡겼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으셨어요? 현주요. 이현주. 성은요? 이씨로 해주세요. 순자는 아기의 이름에 태준의 성을 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존경했던 이순신 장군의 성을 물려줬어요. 현주야. 순자는 마지막으로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미안해. 엄마는 너를 지켜줄 수가 없어. 하지만 순자는 가슴에 브로치를 벗어 아기의 작은 옷에 달았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 언젠가는 이걸 보고 엄마를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순자는 아기를 사회복지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만약 뒤돌아봤다면 아기를 다시 안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순자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작은 판잣집에서 혼자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현주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어요. 언젠가 현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5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1954년부터 2025년까지 순자의 인생은 고단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건 1960년이었어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순자는 새로운 출발을 꿈꿨습니다. 서울 청계천 근처에 작은 방을 얻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봉제 공장이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박성우를 만났습니다. 성우는 공장 관리인이었어요. 순자보다 3살 많은 40살 총각이었죠. 순자 씨, 오늘도 야근하세요? 네. 돈 좀 모아야 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안 되잖아요. 성우는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성우가 순자에게 청혼했어요. 순자 씨, 저랑 결혼해요. 제가 평생 잘해드릴게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태준을 잊지 못했고 무엇보다 현주에 대한 죄책감이 컸거든요. 저는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제가 아이를 버린 적이 있어요. 고아원에 보냈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성우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구나. 알겠어요. 저도 순자 씨를 도와드릴게요. 같이 그 아이를 찾아요.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972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어요.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죠. 결혼 2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박민수, 순자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쁘면서도 현주가 떠올랐거든요. 현주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성우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택시 운전을 시작해서 밤낮으로 일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0년 성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아들과 함께요. 민수는 15살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죠.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지킬게. 민수는 어린 나이에도 의젓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오피스 빌딩을 청소하고 낮에는 아파트 청소를 했어요.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손녀 지민이가 태어났어요. 순자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작은 손녀를 안으며 생각했죠. 현주도 이렇게 컸겠지? 어쩌면 지민이처럼 예쁜 딸을 낳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또 한 번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2015년 가을 민수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요. 순자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무너졌습니다. 왜 또 이렇게. 며느리는 충격으로 정신을 놓았고 결국 재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10살 지민이만 남겨두고요. 순자는 10살 손녀를 데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청소 일을 계속했어요. 지민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할머니, 제가 알바할게요. 할머니 너무 힘드시잖아요.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할머니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거야. 순자는 지민이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순자는 브로치를 꺼내봤어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은 브로치였죠. 현주야, 엄마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고아원에 여러 번 찾아갔지만 기록이 없대. 미국으로 입양 갔다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는 평생 현주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입양 기록은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더구나 해외 입양은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죠. 돈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어요. 순자의 손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브로치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만날 수 있어. 그리고 2025년 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54년 4월 15일, 부산의 한 고아원에 갓난아기가 맡겨졌습니다. 이름은 이연주. 아기의 작은 옷에는 아름다운 진주 브로치가 달려 있었어요. 고아원 원장은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돌려줘야지. 엄마가 남긴 유일한 선물일 거야. 현주는 고아원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1958년 미국인 부부가 현주를 입양했어요. 데이비드와 수잔 리,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변호사 부부였죠. 아이가 없던 그들은 한국 전쟁 고아를 입양하기로 결심했고 현주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줄리아로 할까? 좋아요. 줄리아 리. 하지만 현주는 한국 이름을 지키고 싶었어요. 나중에 커서 양부모에게 부탁했죠. 저는 제 한국 이름이 좋아요. 현주로 불러주세요. 알았어, 현주야. 양부모는 현주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사랑을 듬뿍 주었어요. 현주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랐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공허했어요. 나는 누구지? 진짜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15살이 되던 해 양어머니가 현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현주야, 이거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래. 내 친엄마가 남긴 거일 거야. 상자를 열자 브로치가 나왔어요. 북두칠성 모양의 진주 브로치. 엄마가. 현주는 브로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당신은 왜 저를 버렸어요? 하지만 이걸 남겨주셨다는 건 저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현주는 항상 브로치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대학은 하버드에 진학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죠. 졸업 후 미국에서 몇 년 일하다가 2000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뿌리를 찾고 싶었거든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 현주야. 내 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 양부모는 현주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현주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죠. 2015년 상무이사가 되었어요. 성공한 커리어 우먼.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브로치를 보며 울었어요. 엄마, 당신은 어디 계세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2023년 현주는 친모 찾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입양기관에 연락했고 고아원 기록을 뒤졌어요. 하지만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기록이 체계적이지 않아서요. 어머님 이름이나 주소가 없네요. 막막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브로치뿐이었어요. 현주는 골동품 전문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브로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건 6.25 전쟁 시기 작품이네요. 장석봉 장인의 시그니처 스타일입니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부산에 이 스타일로 제작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현주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장인의 옛가게 터를 찾았지만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죠. 7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온 현주는 좌절했습니다. 평생 엄마를 못 찾는 걸까? 그러던 2025년 봄, 현주는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브로치를 들고 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정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브로치 저희 할머니 거랑 똑같아요. 젊은 여학생의 한마디가 현주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골동품 가게를 나온 이현주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순자, 73세, 1952년생.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현주가 태어난 건 1954년 4월 15일. 그렇다면 엄마는 1953년에 임신했을 거예요. 당시 20살이었다면 1952년생이 맞았죠. 설마. 현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너무 급하게 접근하면 안 돼. 먼저 확인해 봐야 해. 다음 날 현주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최순자라는 분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 주세요. 주민등록, 가족관계, 과거 기록, 모든 것을요. 일주일 후 탐정이 두꺼운 서류를 가져왔어요. 조사 결과입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사진이 나왔어요. 70대 노인,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허리,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이분이 내 엄마. 현주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최순자, 1952년 3월 5일생, 출생지 부산, 고아원 출신, 1954년 4월 15일 딸 출산 이름 이현주, 출산 후 며칠 뒤 고아원에 맡김, 1972년 박성우와 결혼, 1973년 아들 박민수 출생, 2000년 남편 사망, 2015년 아들 사망, 현재 손녀 박지민과 거주,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 엄마였어. 그날 밤 현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 분노, 슬픔, 원망. 왜 날 버렸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혼자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면 키울 방법이 없었겠지. 며칠을 고민한 끝에 현주는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학생, 저 기억나시죠? 골동품 가게에서 만났던. 아, 네. 기억해요. 혹시 할머니께 제가 연락드려도 될까요? 브로치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괜찮대요. 현주는 순자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주는 매일 순자가 사는 빌라 앞에 차를 세워두고 지켜봤어요. 새벽 5시면 순자가 나왔습니다. 청소 일을 하러 가는 거였죠.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70대 노인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현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엄마가 저렇게 힘들게 살았어. 어느 날 저녁 현주는 용기를 내서 빌라 앞에서 순자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쯤 순자가 돌아왔어요. 저기요. 현주가 차에서 내려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현주를 보자 멈춰 섰어요. 무언가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브로치 가지고 계셨던 분? 네. 최순자 할머니 맞으시죠? 그래요. 두 사람은 빌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현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1954년 4월 15일에 태어났어요. 부산 고아원에 맡겨졌고요. 이름은 이현주예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현주가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브로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현주야, 우리 현주야. 정말 제 엄마세요? 현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순자와 현주의 첫 만남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할머. 아니 엄마. 현주는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50년을 양어머니를 맘이라고 불러왔는데 갑자기 한국말로 엄마라고 하려니 혀가 꼬였습니다. DNA 검사해도 될까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래야지. 당연하지.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모녀관계가 확실했어요. 현주는 서류를 들고 순자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좁은 빌라 2층. 현주가 사는 강남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낡았어요. 들어와. 순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지민이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지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분이 진짜 우리 이모세요? 응. 할머니 첫째 딸이야. 헐. 지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현주는 검사 결과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DNA 검사 결과예요. 확실해요. 순자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검사 안 해도 알아. 내 딸인 거. 어떻게요? 눈빛이 닮았어. 내 아빠 눈빛이랑 똑같아. 현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가 누구예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준. 그때 사업하던 사람이었어. 지금은요? 모르겠어. 50년 동안 연락 안 했으니까. 현주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가 엄마를 버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거든요. 왜 저를 고아원에 보내셨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를 키울 수가 없었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어. 판잣집에서 너를 낳았는데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더라. 순자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고아원에 보내면 최소한 밥은 먹고 따뜻한 데서 잘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입양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그럼 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당연하지. 순자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브로치를 내 옷에 달아줬잖아. 언젠가 그걸 보고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현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50년의 공백을 메우듯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지민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할머니, 이모. 세 사람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했습니다. 근데 엄마,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찾았어. 몇 번이나 고아원에 갔어. 근데 기록이 없대. 미국으로 입양 갔다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어. 순자가 방에서 낡은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내가 읽어봐. 현주가 공책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4년 4월 15일. 현주야, 오늘 엄마가 너를 보냈어. 미안해. 1954년 4월 20일. 현주야,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우유는 잘 먹니? 계속 이어졌습니다. 1954년 5월 1일. 현주야, 오늘 날씨가 따뜻해. 너도 산책 나갔을까? 50년치 일기였어요. 순자는 매일 현주를 생각하며 일기를 썼던 겁니다. 현주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0년 1월 1일. 현주야, 너는 이제 46살이구나. 어른이 됐겠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엄마는 매일 기도해. 2020년 5월 5일. 현주야, 엄마가 이제 늙었어.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 하지만 너를 한 번만 보고 죽고 싶어. 마지막 페이지. 2025년 3월 10일. 현주야, 엄마가 너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그리워하다가 죽을까? 그래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현주는 공책을 덮고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 미안해, 현주야.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현주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엄마는 이제 일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패 끼칠 수는 없지. 패가 아니에요. 제 엄마인걸요. 그날 이후로 현주는 순자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5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현주는 순자를 좋은 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했어요. 엄마, 허리 수술 받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런 비싼 거. 엄마, 저 돈 많아요. 대기업 상무이사예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훌륭하게 컸구나. 현주는 순자에게 새 집도 마련해 주었어요. 노원구 낡은 빌라에서 강남의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했죠. 엄마,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엄마, 50년치 효도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받으세요. 지민도 함께 이사했어요. 3대가 함께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민아, 양파 좀 썰어줘. 네, 할머니. 현주야, 국 좀 봐줘. 네, 엄마.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현주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김태준이라는 분.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찾아볼 생각도 없고. 왜요? 그분은 나를 버렸어. 너를 버린 건 내 선택이었지만 나를 버린 건 그분 선택이었어.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안 찾아볼게요. 응. 우리끼리 잘 살자. 순자가 두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행복해. 너희가 있으니까.
현주도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엄마. 평생 찾던 뿌리를 찾았으니까. 지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이모가 생겼잖아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와 순자는 각자의 방에서 브로치를 꺼내봤어요. 똑같은 북두칠성 브로치, 50년을 기다린 브로치. 마침내 두 개의 브로치가 같은 집에 모였습니다. 순자는 브로치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너 덕분에 내 딸을 찾았어. 현주도 브로치를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에 내 엄마를 찾았어. 창 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5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 한 구석이 찡하셨나요? 순자 할머니와 현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헤어짐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기다림이 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모녀. 그 사이를 이어준 작은 브로치 하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작은 기적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